안녕하세요. 고창스핀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영화 쪽 관련돼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돼서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은 동영상, 그러니까 어, 오디오만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뭐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오디오에 한정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쨌든 파일 크기도 좀 작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함께 이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오디오 쪽이 훨씬 더 상당히 많이 발전을 좀 했고요.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도 음악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되고 있고 성과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오디오북 관련돼서 사람의 음성을 똑같이 합성해내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거 외에 뭐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뭐 인공지능이 음악을 뭐 뮤지션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영상 부분은 이게 뭐 종합예술이라고 해서 그렇기도 한데요. 여러 분야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영상이 디지털 작업에서 상당히 많은 그 파일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현해내는데 상당 부분 뭐 어려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영화 관련돼서 뭐 대본을 쓰는 부분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영화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학하고 관련이 이제 사람이 글을 쓴다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섞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를 사실은 인공지능이 쓰는 거는 상당히 뭐 오래라고 할 수 없지만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고 그래서 그 결실로 인해서 미국에서 선스프링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쓴 단편 영화입니다. 이게 제작이 돼서 사람들한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뭐 영화 자체를 인공지능이 촬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촬영은 사람이 한 건데 영화 감독이 이게 이제 뉴욕대를 다니는 영화 감독 그 지망생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사람이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두고 이걸 인공지능 개발자였던 친구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했고요.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름을 뭐 벤자민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AI하고 벤자민이라고 BNJIMIN 아마 이럴 겁니다.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홈페이지에는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쓴 여러 편의 시나리오들이 올려져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벤자민이 최초로 이제 써서 영화화된 그래서 유명해진 선스프링이라는 거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선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이 단편 영화를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쓴 단편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굉장히 난해하고 이게 스토리가 이게 무슨 스토리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맞나? 라는 뭐 의구심까지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선스프링이 쓴 시나리오 가지고 그러니까 선스프링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스프링이라는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뭐 이게 스토리도 난해하고 약간 뭐 이게 뭐야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대사 자체로 보면 뭐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선스프링 이후에 이제 몇 개 작품들이 더 이제 벤자민이 시나리오를 쓰고 또 이제 영화된 작품들 단편 영화들이 그 뒤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. 뭐 이츠노 게임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한데
이것도 역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학습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처음 선스프링보다는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스토리도 훨씬 이해하기 쉽고 한데 여전히 사람이 쓴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뭐 기괴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동안 사람의 창작 영역 중에 상당히 고도의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사실은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과연 창작을 할 수 있는가?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창작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? 그리고 인공지능의 창작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인공지능의 창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냥 그저 베껴서 비슷하게 모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건 단순히 이제 인간의 그런 행위를 모방한 그냥 정신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사실은 보고 계신 거죠.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절하해도 되는가라는 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에서 인간의 창작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인간이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의 창작도 사실은 만들어내서 인간의 창작의 그 지평을 넓혀줄 수도 있지 않나?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의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 분야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거 외에도 꽤 있거든요. 앞으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나리오를 써서 선스프링이라는 작품이 최초로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쓴 단편 영화라고 해서 뭐 유명해졌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선스프링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처음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처음 쓰게 된 어떤 작가분이 초짜 작가라고 할 수 있죠. 그분이 쓴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의 시나리오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 뒤에 만든 작품들도 감상을 해보시면 그리고 또 그 홈페이지에 가서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점 발달을 합니다.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작품을 사실은 낼 수가 있는 거죠. 인간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인간도 계속 뭐 처음 작품을 쓴 다음에 그 뒤로 작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자신의 역량을 높여가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점차 발달하면서 점차 좋은 작품이 더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분야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심지어 이제 광고에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뭐 문학 부분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.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창작이라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의 창작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고요. 또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도 지켜보면 상당히 인공지능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